자, 이제 이 진정성의 향기를 듬뿍 이제 우리는 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향기는 뭐였습니까? 이타적. 예, 이타적 공진화. 이 향기를 이번 시간에 한번 또 듬뿍 내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타적 공진화는요, 원래 처음에 시조가 된 것이요, 벌과 꽃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밝혀낸 이론입니다. 이 벌을 보면요, 이 벌 자체는요, 절대 꿀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수만 년 동안 살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또 꽃을 보면요, 꽃 자체가 유감스럽게 자체적으로 수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종이 계속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가설을 잡고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니까요, 결국은 꽃을 지속적으로 종을 진화되게 만든 것이 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물 그 생산량이요, 한 10분의 1도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벌이 정말 아주 우리 인류에겐 중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니까 결국은 벌은 꽃에 수정을 시켜주고 꽃은 거기에 대가로 꿀을 제공해 주더라는 것. 그래서 이 존재할 수 없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 것. 그거 갖고 우리는 이타적 공진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인간관계는요,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가면 갈수록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임영웅이가 노래를 잘해도요,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예, 그들 좋아하는 팬이나 관객이 없으면 아무리 노래 잘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땐 그분이 위대한 스타이지만요, 그 위대한 스타를 관객이 만들어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안산시 평생 학습관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놔도 어떻습니까? 누가 없으면 소용없습니까? 예, 이게 상호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상호 의존해가면서 우린 좀 더 나은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이타적 공진화를 하는 것이 향기 나는 멋진 리더고 진정성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타적 공진화라는 것은요, 한번 보이십니까? 좀 크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함을 제공하여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예, 타인과의 관계에서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분이 동아리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향기 나는 인간관계를, 관계 맺음을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타인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지 늘 그걸 고민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멋진 향기 나는 선생님들, 또 이 교육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인간관계는요, 상대하고 나하고 뭐 한다고요? 상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즉, 타인과 나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서로 교환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래 동화 중에서 흥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캐릭터가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는 전 놀부를 잡았습니다. 이 놀부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욕심도 맞고요, 상대가 어떻게 되는 상대 거 뺏어와야 직성이 풀리고 상대방 다리를 분질르고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분이요, 내 것을 취해가는 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고요, 상처를 주고요, 또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뭔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갖고 우리는 이기주의자, 뭐라고요? 이기주의자. 자, 이기주의자들,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는 도구는요, 빨대입니다. 상대한테 딱 꽂아놓고요, 쪽쪽 빨아먹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분들 보면요, 술 먹더라도 소주를 먹더라도 꼭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빨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기주의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상호작용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이 힘이 들고 아프고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이나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는요,
우리 가정에서 내 가족 구성원들은 혹시 나는 빨대가 돼서 우리 가족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또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캐릭터가 제비입니다. 이 제비는 어떻습니까? 제비 캐릭터는요. 고운 착한 사람한테는 좀 욕을 주고 은혜를 갚는 예, 이분은 먼저 선도적으로 뭘 하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좋게 되면 나도 좋게 대해주고 또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같이 힘들게 만들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갖고요. 예, 매처라고 합리주의자예요. 이런 분들을 갖고 합리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합리주의자는 계산기를 두들긴다는 겁니다. 항상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내가 그럼 나한테 이럴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나를 괴롭힌다 나도 같이 그럼 보복하겠다. 이런 계산기를 두들겨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나온 캐릭터는 뭡니까? 예, 흥부요. 자, 이 흥부는 어떻습니까? 흥부는요, 항상 측은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힘든 걸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그 힘들면 뭔가 조금은 내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조금 더 기여하고 싶고 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흥부요. 이런 분들 갖고 우리는 이타주의자예요. 기벌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이래 보면 선의 행동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요. 나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과연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합리주의. 또요.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성공사대 계속 꼭 그 상위 꼭대기에 어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빨대 그럼 가장 밑바닥은요? 예.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분들 참 부자로 살 것 같죠? 놀부나 제비가요. 근데 이분들은 중간밖에 못 살더라는 겁니다. 맨 꼭대기에도 흥부가 있고요. 또 정말 유감스럽게도 맨 밑에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흥부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서로 잘 되게 하니까 그것이 계속 좋은 효과를 나타나겠죠. 예. 이 흥부 같은 이타주의자들끼리 도움을 주고받고 이타행을 하면은 둘 다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놀부를 한때 이제 말려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쪽쪽 빨린다는 겁니다. 착하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성공사다리, 행복사다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갖고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베푸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막아가면서 베푸시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고 놀부나 제비 같은 사람하고는 좀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코 이타행을 하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사람한테 이타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효율적 이타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기주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의자는요, 모기하고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때리기 전에 쪽 빨아먹고 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빨리 접근합니다. 인간관계도요. 이런 데 오면요. 그래서 빨리 자기 목적을 취하고 얼른 정체를 알기 전에 튀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은 피인데요. 항상 누군가에 탁 달라붙었어요. 그 피를 계속 빨아먹는다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또 어떤 데 가면요. 꼭 식당에 밥 먹으러 딱 가면 밥값 낼 때 싹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얻어먹는 사람이요. 이런 분들을 갖고 우리는 이기주의자, 빈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왜 그러셨냐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들은요, 항상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선한 척하고요. 처음에 다가섰을 때는 간슬게 다 빼주면서 세상에 최고 착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항상 콧대가 높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있으면 가능한 멀리 피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주의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합리주의자는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이익이라도 이익이 있어야지 행동으로 옮기죠.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이타행을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은요, 항상 꼬리를 숨겨놨습니다.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때 따라서 이쪽 꼬리를 내놨다, 때 따라서 이쪽 꼬리를 내놨다. 늘 숨기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은 또 눈치가 빠릅니다. 이런 조직에 오면요, 누구하고 친해져야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이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하고만 착착 달라붙어서 관계 맺음을 맞아요. 나머지들하고는 또 소홀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상 자기가 이익이 됐을 때, 내가 이익이 됐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합리주의라는 단어가요, 참 좋은 단어 같아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치르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합리주의자나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주의자요? 이타주의자. 바로 기버. 타인을 이롭게 해주는 분이 되는데 누구한테 이롭게 하라고요? 기버한테 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사람한테 이롭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버로서의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타주의자는 항상 봉사를 정신이 투철하고요.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 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사냥꾼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해서 총을 쏴서 목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 계속 선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타주의자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온기가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면 이런 분들 옆에 가면 정말 늘 이분 옆에 가면 편안해지고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잘 되고요.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는 분들요. 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라고요? 예,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진지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 다 용서할 테니까. 오늘부터 가정에서나 사회에 가서 다 정말 좋은 사람한테 베풀고 사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셔요. 육발 때 고생했어. 이탈적으로 살아. 자, 그래서요. 자, 기버의 전제가 있습니다. 기버의 전제는요, 항상 내가 베푸는 것도요, 타인에게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베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시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에머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자기 별장에 놀러 갔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하고. 근데 저기가 되니까요, 망아지를 우리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빠는 앞에서 끌어당기고 코를 자꾸 당기고요. 아들은 뒤에서 밀었는데 손흥민이 딱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광경을 하녀가 딱 보더니요, 주인님, 제가 이 망아지를 우리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남자인 우리 둘이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자인 당신이 이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요, 가서 당근을 하나 딱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입에다 딱 넣어주고요, 졸졸 끓으니까 그대로 졸졸 따라와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요, 누구 관점에서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본은 타인에게 이루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정말 그런 삶을, 행복한 삶으로 가시자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이 온기에 있는 것은 각자 알아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부부끼리 자발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타행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따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가정도 깨지는 가정을 보면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한테 희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기한테 뭔가 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요, 따뜻한 온기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타행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 뭘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자는 겁니다. 꼭 대가를 바라서 원하는 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심이 생기고 갈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적인 보상은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꼭 이런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지만이 이타행은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타적 공진화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뿜어내고요, 또 그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그런 멋진 우리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더 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면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부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세 번째 향기는 어떤 향기라고요? 타인과의 어울림. 어울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상대하고 나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사람은 잘 어울릴 때 어떻습니까? 정말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부부도 잘 어울려야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옷도 나고 잘 어울릴 때 정말 그 옷이 빛나는 거고 내가 또 빛난다는 겁니다. 또 하는 일도 나고 잘 어울릴 때, 맞을 때 그것이 잘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울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울림이나 향기를 잘 뿜어내고 있습니까?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네. 자, 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됩니까? 예, 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요, 요 세 가지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잘하는 사람이 잘 어울리더라는 거죠. 자, 공은 뭐의 약자냐면요, 타인과의 어떤 공감 능력이요. 남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네 문제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잘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가슴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가슴으로 먼저 안 하고요. 뭐부터 합니까? 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히 많은 서로 다른 가슴을 열어놓으면요, 우리 대한민국 이런 갈등 공화국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른손 번쩍 들어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가슴을 탁 만져보면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만져보시고. 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가슴이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가슴으로요, 내 가족을 늘 품어주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이 따뜻한 가슴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거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가슴으로, 네가 참 그렇게 돼서 안 됐구나 라고 가슴만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계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네 입장에 충분히 힘들겠구나. 약간의 치유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울림의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동은. 예, 이것은 동은 동감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슴이 뭐로 올라가시라고요? 머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머리는 어떻습니까? 냉정한 이성적으로요. 자, 그 상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냉정하게 우리는 판단하자는 겁니다. 요즘 TV에 보면요,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많은 후원하는 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보면 배가 펄럭 나오고 또 아주 그냥 피접이 상고래하고 요리 있는 아이들 보면요, 누구나 다 참 불쌍하구나, 이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월 5,000원, 월 2만 원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정말 어울림을 잘 하시는 분은요, 가슴으로만 느끼는 걸 갖고 머리로 끌어올려서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는 뭐겠습니까? 예, 체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몸으로 직접, 아, 그럼 월 2만 원이면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시켜서 매달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체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또 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요, 항상 타인과의 잘 어울림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분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 남의 힘듦을 너의 힘듦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듦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요, 공감 능력이요. 그럼 내가 입장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이 공동체를 잘 심어, 누굴 만나도 좋은 어울림의 관계로 맺어가고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족 구성원들, 어쩌면 남들하고는 적당히 이런 것을 잘 관계 맺음을 해가는데요, 가장 친하신 우리 가족들끼리는 어떻습니까? 경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 미처 우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데모를 하다가 한번 구속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등포구 지사에서 감옥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야, 그때 우리 같이 데모하던 사람들끼리는요, 네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또 내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우리 서로 그 가족까지 책임지지 않고 굳게 피로 그냥 깨물어가지고 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구속되니까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안산에서부터 우리 집사람 깐난 얘기 없고 그 영동북구지소까지 매일같이 와서 수발해하는 것이 집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전 생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집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막상 떨어져 있어 보니까
나가기만 나가면 내가 집사람 죽을 때까지 자주 나는데 나와서 한 달 정도밖에 못 갔지만요.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말 남들한테 적당히 잘해주는 것보다도요. 내 배우자들, 내 가족들한테 먼저 잘해주면요. 타인과의 관계는 저절로 잘 풀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배우자들이 뭐라 하더라도요. 같이 공감해주고요. 동감해주고 체감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것을 좀 실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어울림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썩은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건 뭐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어디 가도 어울림에서 뒤로 처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꼭 모임 갈 때 보면요. 늘 빠진 사람이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고 그냥 불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울림 속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거죠. 함께 해주는 거죠. 우리 동아리가 잘 되기 위해서도 뭐 하시라고요? 늘 어울리고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엔 배고프던 시대는 라면만 끓여도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20찬 끓여놓고요. 좋은 음식 갖다 놔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라도 또 우리 모든 모임에서도요. 내가 먼저 참여하고 빠지지 않는 그런 좀 리더들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예, 삐지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가 꼭 삐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요. 또 이 삐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조금만 나한테 누가 좀 소홀해지거나 관심 없으면 금방 또 삐져버리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요. 또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삐짐을 뛰어넘는 그런 멋진 분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이런 분들이 항상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이요. 어디 가면 꼭 따져가지고 상대방 가슴에 비수 꼽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는 개파로 살면서 남들한테는 아주 엄격히 잣대를 들여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어울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향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기보다는요,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넉넉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어울림을 잘 만들어가는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따지는 사람은요, 자기 것 모든 것이 옳다고 가정을 해놓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들어댑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누구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건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의 어울림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여간 두 사람 모이면 한 사람 씹느라 정신 없습니다. 꼭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둘만의 비밀이 안 됩니다. 또 돌아서 그 사람은 가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뚜껑 열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서 이제 어울림은 점점점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부터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고요. 있는 그대로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그냥 비난할 때 그 기준도 누구 기준이라고요? 내 기준입니다. 상대방 관점에서 상대방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완벽한 사람처럼 상대방을 그냥 씹어가면서 작은 상처를 주고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요, 우리 이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보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예, 성내지 마장. 정말 이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요. 그냥 어디 가면 성질 빡빡 내가면서 상대방을 정말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의 특성은요, 뒤돌았으면요, 자기는 뒤끝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어디 가도 이 감정 조절 못하면요, 어디 가도 환영받을 수 없고요, 어디 가도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남은 인생은요,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에도 짧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굳이 내가 맞춰가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직에서 빨리빨리 도려내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관계 맺이 끊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고 이혼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팔자거니 하고 또 서로 맞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불평 많은 사람이요. 항상 어디 가면 늘 불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향기가 안 나고요.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내면에서 그런 것을 조절을 해 나가시고, 불평보다는 상대방을 좀 용서해 주고요.
또 그걸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고 뒤에서 불평만 늘어놓고요. 불만만 갖는다면요. 그 어울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빠삐따비 성불은 절대 하지 마시고 공감, 동감, 체감을 통해서 어울림의 향기를 멋지게 뿜어내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스토리의 향기. 내 말을 어떻게 안 했다 했어요?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대방 가슴에 빚을 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참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아프게 하는 분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요, 항상 저는 감사와 칭찬의 이야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늘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 감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한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왔는데요. 그 점심이 돈을 내고 먹었다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의 점심이 내 입에 들어가 있거지만 그 사실상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그것들입니까? 또 그 재료를 갖고 와서 정말 고생해서 맛있게 만드는 그 음식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좀 감사하고 고마움을 갖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늘 말끝마다 감사함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스토리를 잘 하시는 분이 항상 감사란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향기가 납니다. 또 더 나아서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딱 규칙을 찾아내서 또 내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보다는 상대방 장점에 집중해서 칭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칭찬을 해줘야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보편타당한 말을 하면 뭐 그냥 요것을 갖고 전문 용어로는 아첨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칭찬은요, 그 증거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잠 오는 시간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건 칭찬입니까? 아첨입니까? 이건 칭찬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칭찬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칭찬 85%는 다 아첨이라는 겁니다. 15%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요, 타인을 바라볼 때 단점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장점만 바라보면요, 모두가 다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단점 바라보는 순간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다 못나 보이고 다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상대방 장점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이 A, B, C, D 공식이 있습니다. 무슨 공식이요? 예,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건요. 자, A는 어피런스요. 그분의 외모 갖고 장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오늘 외모로 어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머리에 훅까지 딱 넣고 와한 모습이요. 참 저런 모습이 얼마나 정말 멋진 모습입니까? 그걸 칭찬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파마를 했는지 뭐 머리를 깎았는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의 전제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을 때 보입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요, 상대방이 정말 멋진 외모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좋은 가방을 들었으면 좋은 가방 들은 거에 대해서요. 또 멋진 옷을 입었으면 옷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요. 또 뭐 화장을 잘했으면 화장. 수만 가지를 외적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B는 뭐냐면요, 그분의 행동이요. 자, 아까 난 정말 감동받았던 것 중에 우리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나일락 같은 선생님, 저 선생님은 수선화 같으신 분, 어떤 선생님 장미 같은 분, 아카시아 같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자는 거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뭐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요, 음식 잘하는 거에 대해서요. 노래를 잘한다면 노래 잘하는 거에 대해서요. 또 뭐 일 잘하면 일 잘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 칭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자기 기준. 정말 상대방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다 잘하는 거로 칭찬거리 수없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는 뭐의 약자냐면요,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그분이 내면에 갖고 있는 좋은 진정성이라든지 좋은 성품, 자질, 이런 걸 갖고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 C, 칭찬하는 방법이에요. 자, A, B, C 중에서 어떤 칭찬이 가장 C입니다. C는요, 상대방을 깊게 관찰했을 때만 보입니다.
자, A는요, 눈만 상대방에게 고정해도 보이는 칭찬거리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의 그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봐도 얼마나 정말 정숙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멋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칭찬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세밀하게 봐야 그 흰머리가 보이죠. 그래서 스캔만 뜨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흰머리였는데 염색을 딱 하고 나면요, 얼마나 또 새롭습니까? 또 그런 거 갖고 칭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눈을 좀 고정을 좀 시키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하고 그분이 잘하는 것은요, 그분의 관심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캐릭터는 그분의 깊게 관찰했을 때만 보일 수 있는 것들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ABC 공식대로 정말 칭찬의 말들을 해 나가시면요, 칭찬받고 기분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행복한. 우리는 왜 사냐 물으면 인정받고 싶어 산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도 행복한 것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지금 밝은 미소로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이 순간에도 강의를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잘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한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다만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D로 결정합니다. D는 뭐냐면 데이터, 근거를 갖고 얘기하자는 거. 근거 없이 훌륭하다, 이건 아첨이라고, 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 ABC 공식을 잘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스토리의 향기를 뿜어낼 줄 아는 그런 멋진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향기 나는 나를 위한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진, 이, 어, 스.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나는 향기가 팍팍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 나옵니다. 아, 이제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정말 향기를 실행을 통해서 옮기고 전염시키는 멋진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퍼펙트하게 이해됐다, 아니면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어느 쪽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